2월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거의 40% 그냥 불러지지 않습니다. 나가면 그 입국 제한 조치가 이제는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They hold the potential for a much larger outbreak. 예, 오늘 뉴스탑 10은 여기부터입니다. 먼저 발병지인 중국부터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360명을 넘으면서 과거 사스 사망자를 결국 추월을 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는 듯합니다. 对面那个电动车上装着粉色挡风被的大哥，请你戴上口罩啊，戴上口罩。打电话跟帅哥，你口罩呢？赶紧给戴上。迎面走过来那美女边上的那位帅哥，看到你戴着口罩了啊，把口罩戴好，戴好。 现在是每一个人把自己管好，这是对对方让的最好的方式。好，希望你们平安健康。 지금부터 이제 발병지인 중국부터 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재 의원님. 네. 화면을 같이 보실 텐데 하루 새 가장 많은 사망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57명. 원래 중국에서는 지금 외출 자제령이 뭐 그 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제 중국 정부도 확실히 나선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보신 화면이 중국이 드론을 띄워서 이 마스크를 하지 않는 사람을 한테 경고를 하는 방송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지금 사망자 숫자를 이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만 57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사망을 많이 한 것인데요. 예. 일단 우리가 2003년도에 그때 사스가 작년에 창궐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349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때 사망 치사율만 하더라도 1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금 사망률을 중국 정부가 4% 정도대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근데 이런 식이면 4% 오히려 더 뛰어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베이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고 특히 이번 춘제 기간을 통해서 중국 전역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방역망이 완전히 뚫린 게 아닌가 이런 지금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사망자 수가 늘고 확진자 수는 당연히 꽤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꼭 이기겠다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염 공포가 극에 달하면서 중국 내에서도 정부를 못 믿겠다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我们一定会战胜这一次的疫情。 The political commitment and your personal leadership, which we have been following, and also your team, which will help to stop this virus. 저희가 이웃나라인 우리도 우려스러운 건 이 부분일 겁니다. 몇몇 중국의 언론들은 실제 사망자가 수가 훨씬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화면을 좀 밑에 한번 만나보실까요? 지금 하나하나 이건 물론 중국 내에서 일부 국민들이 중국 국민들이 말을 하는 이제 증언인데 어느 정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신담을 자료가 부족하니까 기증을 좀 해달라. 쭉쭉 한번 볼까요? 우한 제5병원에서 5분 동안 시신 8구가 자료에 담겨 병원 밖으로 나갔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글쎄요, 정성현 소장. 중국 정부가 정말 사망자를 축소하는 걸까요? 정보를 통제하는 걸까요? 최소한 지금 발표된 361명보다는 많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한 대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목격담도 있지만 통상 전염병 같은 경우는 확진
을 받은 그 감염자보다 전문가들 한 10배 정도의 실제적인 감염자가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진단 키트의 부족으로 사실은 지금 말한 폐렴, 신종 코로나로 확진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까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 보면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셨지만 시진핑 주석과 WHO 사무총장이 면담을 하고 있는데 예. 사무총장이 중국에 입국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중국에 원하는 건 투명성이다. 그것은 지금 나오는 확진자와 감염자 수를 WHO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근거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즐거운 뭐 현장에 있는 중국 국민들의 말이긴 합니다만 뭐 시신담을 자료가 부족하다든지 정확히 구체적인 시간에 시신 몇 구가 실려 나갔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성현 평론가님. 네. 그럼에도 외신들조차 시진핑이 원래 직접 지휘를 한다고 했다가 뭐 집단 지휘로 좀 말을 바꾸고 있다. 지금 시진핑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위기가 오히려 확산이 되니까 시진핑한테 어떤 책임 논란이 생길까봐 저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집단 지휘로 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WHO 사무총장에게는 내가 직접 지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중국이 이게 골든타임을 놓치고 그러니까 늦장 대응을 했다 이런 비판과 더불어서 예. 이미 사람 간의 그 전염이 있다는 거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국제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있는데 네. 여기 보면은 12월 중순부터 이미 그 확진자들을 치료한 의료진이 7명이나 전염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한시 그 위생위원회에서는 뭐 계속해서 12월, 1월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때는 이제 부인을 했었고요. 그런 게 없었다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런 의도적으로 숨긴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방역도 실패했지만 정보까지 통제하면서 문제를 더 키웠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저희가 지금 지적한 의혹들이 다 반영돼서인지 모르겠는데 춘제가 좀 길어졌다가 어제 춘제 명절이 이번 주말에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가 바로 대폭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원래 이제 이게 춘제가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요. 이 연휴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하이 증시라든지 증시가 이제 개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오늘 보면 출발부터 8.74% 대폭락으로 출발해서 예. 지금 최종으로는 7.72% 정도 지금 이제 하한가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보면 대부분 3천여 개 정도의 지금 그 종목들이 하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세계의 공장인데요. 우리도 사실은 중국에 많은 공장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증시도 사실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원부자재를 많이 수입해 온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전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중국의 업체들이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될 경우 우리의 생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떤 면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게 만약 장기화될 경우에 그러게요. 중국 현지에 있는 공장이 가동 중단이 되면 우리도 똑같은 피해를 볼 수가 있고 이게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감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6시 현재 오늘 우리의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데 이번 주 그러니까 앞으로의 열흘이 추가 확산을 막을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그 뭐 3번, 4번, 그다음에 12번 이렇게 접촉했던 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발병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고비로 생각을 하고요. 이전원 차장 네네. 외국의 전문가들도 뭐 대유행이 될 것이다. 광범위 치명적이라는 단어들을 좀 쓰고 있는데 네. 결국은 잠복기를 포함하면 열흘 정도가 지금 앞으로 최대 고비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전문가들, 전염병 전문가들 견해를 인용해서 앤서니 파우치 같은 경우 매우 전염병 있는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토머스 프리던 같은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은요.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치명적일지 여전히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그 짧은 기간에 중국도 17,200여 명의 확진자가 생기고 361명의 사망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전염병의 확산 속도는 매우 빠른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국내에서도 매우 빠른 접촉 환자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게 재앙적이다. 이런 것까지 뭐 엄청나게 질병 종말 얘기까지 나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 외에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앞으로 열흘이 고비다. 네네. 동의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전 세계는 잇따라 중국으로 통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제 초기 방역에 실패한 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후베이성 입국 금지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한 대여섯 시간 뒤부터 시행되는 이 후베이성 입국 금지인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도 뒷말이 많습니다. 2월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얘기를 먼저 해보기 전에 이 시점이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벌써 우한에서 이 근처, 후베이성 근처에 중국인 포함해서 20만 명 정도가 한국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너무 그렇죠. 뒤늦은 대책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은요,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관계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역 거리상으로도 그렇고요. 또 중국과 우리가 어떤 밀접도를 따지면 하루에 한 2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중국과 우리나라는 거의 국경이 없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6일 날 이미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일체 우리나라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또 오늘 또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걸 막지 못한다면 큰 위험성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를 했는데 지금 정부는 일단 후베이성을 거친 사람, 2주 안에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미 후베이성이나 그 우한 같은 경우는요, 이미 봉쇄가 돼 있습니다. 이미 그쪽에 나올 수도 없어요. 지금 한 1,100만 명 되는 우한 시민 같은 경우는 이미 한 600만 명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며칠 전부터 이미 다 봉쇄가 돼서 지금 우리도 전 세계만 떠야지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지금 나오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금 못 온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넌센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미 중국이 춘제 기간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다 확산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한만 막는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한을 거쳐서 다른 지역을 거쳐서 들어온 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정부의 조치라는 게 어떤 면에서 다른 나라가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조치들. 미국도 지금 전면 금지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뒤늦게 조치를 취한 것인데 중국과 우리와 북한마저도 지금 전면 봉쇄를 했거든요. 이런 관계를 따져보면 지금은 정부의 조치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선제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뒤따라가는 조치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재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전문가들은 뒤늦은 시점도 시점이지만 입국 금지의 폭이 너무 좁다고 지적을 합니다. 발원지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후베이성에서 발생한 환자들은 약 한 60% 정도고요. 광저우나 정저우나 항저우나 이런 지역에서 또한 40%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이 40% 그냥 걸러지지 않습니다. 과감한 그 입국 제한 조치가 이제는 필요할 때다. 중국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 이외의 여러 성과 대도시에서 환자가 지금 수백 명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 제한 지역을 넓혀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저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왜 그도 그럴 것이 정세현 소장 화면 같이 보시면 미국 호주도 전면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웃나라에 우리나라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동의를 하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후베이성은 이제 처음에 폐렴의 이제 발현지인데 지금 그 아침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많은 감염자들이 다른 성으로 나왔거든요. 만약에 전면 금지가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많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미국 호주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중국 항공 노선을 중단했는데 제가 지인이 오늘 베트남에 출장을 갔는데 호텔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호텔에서 경찰과 의료진이 다니면서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중국을 다녀온 다른 외국인도 지금 입국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뒤따라가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세현 소장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면 입국 금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저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이 성이 많고 예. 또 아직 발병을 하지 않은 성이 있기 때문에 전면 입국보다는 현재 환자가 발생한 지역 중심으로 계속해서 유연하게 환자가 몇 명이 되면 그쪽을 또 막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면 또 그쪽을 막고 지금 말한 김우주 그 박사와 비슷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입국 금지 말고도요. 이 관광 비자를 두고도 우리 정부는 여러 번 우왕좌왕 오락가락했습니다. 어제 김상희 평론가 네. 분명히 정부 당국이 이렇게 약간 선제적인 조치를 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슬그머니 수위를 이렇게 한 단계씩 낮췄거든요. 네네. 이것도 좀 미봉책 아니냐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국민이 좀 불안해할 때는 그 신뢰할 수 있는 한 곳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국민의 공포나 불안을 막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전문가의 의견이 계속 나오는데 이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정부의 어떤 컨펌, 그러니까 확인, 이게 없어요. 어느 전문가의 말이 맞고 그거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있어야 국민들이 어느 정보가 맞는구나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없고, 두 번째는 이게 무증상 감염이라는 거 아니에요? 무증상 감염 전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방역 체계가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방역 체계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방법은 무엇뿐이 없는 거냐면 전염원을 차단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방역 체계가 동작을 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염시키는 원인을 막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까 정성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염원을 막는 것에도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입국 금지나 관광 비자를 두고도 이 대응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 정부의 대응을 두고도 늘 그랬듯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혈맹을 자처하는 북한이 국경을 아예 폐쇄하는 전면 입국 금지를 했습니다. 어제 정부의 발표 중에 여행 경보를 여행 자제해서 철수 공고로 상향 발령하고 또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둘 다 발표한 수시간 만에 검토하겠다고 수정을 하는 그런 충격을 빚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혈맹인 북한도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중국의 눈치 보냐? 그거에 동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터넷에 어떤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본에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이야기를 올렸더라고요. 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외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은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에 안보라는 게 군사 문제만 안보가 아닙니다. 이런 전염병도 안보에 어떤 포함이 됩니다. 그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정부가 하는 조치를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면 좀 저자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중국에 이런 발생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왜 자꾸 중국을 그렇게 비판하느냐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주한 중국 대사가 신인 중국 대사 같은 경우는 여행 금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예. 자,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생각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자, 그걸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문제는 풀릴 거라고 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월 달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금 방한하는 문제 때문에 이걸 너무 강화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라든지 어떤 면에서 중국에 상당히 눈치를 본 듯한 인상들을 지금 많이 비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도 나왔지만 정부가 뭔가 계획을 했다가 다시 이게 보도자료에 들어갔다가 발표를 하면서 다시 또 후퇴하는 조치를 발표하는 것들 등등을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너무 중국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우리가 외교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보복을 하겠습니까? 지금 각 나라들이 다 똑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원인 제공을 일단 중국에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는 중국 눈치보다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잡은 것이면 이제 눈치 보기 논란보다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우왕좌왕. 그러니까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했다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서둘러 덮느냐 뭐 이런 부분이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여전히 컨트롤 타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습니다.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오락가락 논란 또 있어요. 이전한 차장. 네네. 글쎄요. 뭐 항상 정부가 과잉 대응이 낫다라고 꽤 강조를 많이 했는데 WHO가 분명히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좀 조심스러워했다가 이렇게 인정했다. 이것도 좀 더 선제적으로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좀 확산이 된 경우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는 없고 외국 사례에서 일단 그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그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잠복기 요 기간 에서 이제 증상 나타난 요 짧은 기간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그 기간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증상일 때도 일단은 감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고요. 이 때문에 정부가 이제 밀접 접촉자 또 일산 접촉자를 구분을 없앤 겁니다. 이게 초기에 좀 이런 선제적인 대응을 했었으면 환자들의 좀 대응 그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의학 전문가로서는 그런 아쉬움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네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글쎄 지금 중국 얘기와 지금 우리 감염 공포 얘기를 쭉 하고 있지만 오늘 한 언론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이게 혹시 여러 가지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이 문재인 정부의 주중대사의 목도 있다.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사태를 키웠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동일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그 특파원 간담회 때 장하성 지금 주중대사가 난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왜 인사가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외교관들 같은 경우는 상황에 대한 어떤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을 전혀 외교적 경험이 없는 사람을 보냈죠. 뭐 사실은 중국말도 못하고요. 지금 장하성 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잠시 책을 썼다라는 이유로 지금 주중대사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에 있는 고위층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외교적으로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처음에 우리가 정부가 전세기를 4대를 띄운다고 그랬다가 결국 이제 2대가 다행히도 오긴 했지만 그러나 정부의 이런 어떤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한에서 비롯돼서 중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면에서 외교관들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빨리빨리 이 정보를 빨리 어떤 면에서 청와대에다가 옮겨서 자,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빨리 대응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결국 이 전염병 문제는 어떤 면에서 과학의 문제입니다. 자, 과학의 문제는 전문가들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맡겨야 돼요. 근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자꾸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잘하는 사람, 어떤 면에서 훈련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저는 이게 정부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중국 입국 금지가 늦고 또 좁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번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입국 금지 정책 비판 목소리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